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가 온 시간 됐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제 퇴적암의 종류랑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뭘 배울 거냐? 이제 45페이지를 했으니까 46페이지를 하는 게 순서대로는 맞는데 46페이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교과서 48페이지 내용을 할 겁니다. 48페이지 내용이 이렇게 피시면 나올 거고, 왜 48페이지부터 하냐면 일단 퇴적 구조를 배우고 그 다음에 퇴적되는 환경을 배워서 이 퇴적 구조가 어떠한 퇴적 환경에서 나타나는가를 이렇게 배우는 게 더 순서상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48페이지 먼저 이번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46페이지 내용을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8페이지를 피면 오늘 배울 내용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퇴적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럼 먼저 퇴적 구조가 뭔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퇴적 구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얘는 퇴적으로 인해 생성되는 퇴적암의 구조예요. 퇴적암이 퇴적물들이 쌓여서 속성작용을 받아가지고 속성작용에는 압축작용이랑 교결작용이 있었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어떠한 환경에서 퇴적물이 퇴적암으로 되느냐, 뭐 그런 여러 영향에 따라서 퇴적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교과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퇴적 환경에 따라 퇴적되는 물질의 종류 및 퇴적되는 모양의 차이가 생긴다. 제가 말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특히 지층에 나타나는 독특한 퇴적 구조는 생성 환경과 과정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렇대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그 마지막 한 줄이죠. 퇴적 구조는 지층의 퇴적 환경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지층의 역전을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된다라고 합니다. 퇴적 구조는 퇴적 환경을 알려주고 퇴적 환경을 지시해주고 그리고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지층의 역전이라고 알고 있나요? 역전은 지층이 뒤집힌다는 걸 얘기를 해요. 원래 지층이 쌓일 때 이런 검은색 퇴적물들이 와서 쌓였다고 보고 그 다음 이후에 빨간색 퇴적물들이 와서 쌓였는데 그럼 시간상으로 따지면 검은색이 오래된 거고 빨간색이 최근 거죠. 근데 어떤 이런 지각 변동 같은 현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뒤집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더 오래된 애는 검은 애인데 오히려 우리가 이런 퇴적되는 그런 퇴적할 때 어쩔 수 없이 밑에 게 오래된 거고 위에 게 더 최근 건데 그런 지진 현상을 통해서 오히려 오래된 게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런 걸 이제 이 지층이 역전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퇴적 구조를 배우면은 이 지층이 역전된 건지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아래서부터 쌓인 건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퇴적 구조가 있는지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확인을 해 볼게요. 교과서에는 4개가 나와 있죠. 연은, 점이층리, 사층리, 건열 나와 있는데 연은부터 볼게요. 연은은 잔 물결이나 유동하는 물의 작용이 물 및 퇴적물 표면에 미치면 물결 자국이 생긴다. 약간 물결 모양이 생긴 그러한 퇴적 구조. 퇴적됐는데 그 위로 물이 다니니까 그 퇴적물 표면에 물결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는 그런 물 밑 아래에서 퇴적된 애구나 그런 환경을 지시해 줄 수 있는 게 연은이라는 퇴적 구조다. 특히 이 모양이 이따가 그림으로 보여주겠지만 약간 물결 모양이 있는데 이런 물결 모양이 만약에 지층이 역전이 되었다면
물결이 아니라 물결의 뒤집힌 모양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퇴적암에 연은이 나타난다 하면 그 퇴적암은 얕은 강이나 바닷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이층리는 큰 입자가 먼저 가라앉고 작은 입자가 큰 입자 위에 쌓여가지고 아래는 큰 입자들, 위로 갈수록 작은 입자가 점점 쌓이는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것도 지층이 역전된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왜냐면 지층이 역전되었다면 작은 입자가 밑에 있고 큰 입자가 위로 가겠죠. 근데 보통 그런 경우가 생기는 곳도 있지만은 대부분 큰 입자가 먼저 떨어집니다. 왜냐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 중력에 의해서 큰 입자가 먼저 가라앉고 그 위로 작은 입자들이 가라앉는 건데, 그게 반대로 됐다 하면 지층이 역전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층리가 생기는 이유는 저탁류에 의해서 퇴적물이 대륙 사면을 따라 흘러내려서 사면의 하부나 대륙대에 쌓일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저탁류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많은 퇴적물이 사태 등과 같은 중력작용에 의해서 빠르게 흘러내리는 걸 저탁류라고 합니다. 저탁류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경사가 급한 곳 위에 여러 물질들이 쌓여 있어요. 여기에는 입자가 큰 애들도 있고 입자가 작은 애들도 있고 중간 애들도 있고 아주 마구잡이로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진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이 위에 있던 애가 흔들리면서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많이 크기가 제각각인 퇴적물들이 모여 있다가 지진으로 인해 한 번에 쫙 떨어지니까, 이 떨어지는 동안 무거운 애가 먼저 아래 깔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벼운 애가 깔리고, 그리고 그 위에 더 가벼운 애가 깔려가지고 여기에 퇴적암을 형성을 시킬 때 이렇게 위로 갈수록 점점 입자가 작아지는 퇴적 구조인 점이층리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게 되는 거, 많은 퇴적물들이, 여러 입자가 섞인 퇴적물들이 섞여 있다가 이렇게 여기를 대륙대라고 하고, 여기를 대륙사면이라고 하고 여기를 대륙대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거고요. 이런 데서 형성되는 흐름을 저탁류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탁류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점이층리는 그렇게 밑에가 더 큰 입자, 위로 갈수록 작은 입자, 저탁류라는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거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층리는 이제 평행하지 않은 구조, 원래 우리가 층리를 배웠잖아요. 층리는 퇴적물들이 층층이 쌓여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줄무늬를 층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사층리라 함은 이 사자가 경사를 뜻하는 그런 한자어인데요. 층리긴 한데 경사진 층리를 갖는다라고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수평면이 있으면 이 층리가 수평면과 경사진 채로 나타나게 되는 거, 그런 걸 사층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층리가 왜 생기냐? 교과서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 물이나 바람의 유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요. 따라서 그 사층리를 보면은 물이나 바람의 유동 방향과 또 여기는 물이 흘렀던 곳이긴 한데 얕은 환경이었겠구나, 또는 사막에서 사구가 퇴적되는 환경임을 지시해 주는 것이 바로 사층리다,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건열이라는 퇴적 구조를 볼게요. 이제 얕은 물 밑에서 쌓인 점토가 이제 물이 증발되고 나면 되게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갑자기 건조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땅이 쩍쩍쩍쩍 갈라지면서 건열이라는 퇴적 구조가 생깁니다. 약간 논 같은 거 물 빠지고 나서, 물이 다 증발하고 나서 땅 갈라져 있는 거, 그런 거 한 번쯤은 봤겠죠. 그게 약간 건열이 생성되는 원리랑 비슷한 건데,
얕은 물 및 환경에서 물이 증발해서 건조해지면서 퇴적물이 수축되면서 갈라지게 되는 게 건열이다. 그럼 각각 퇴적 구조에 대해서 정리하는 표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여러 얘기를 했지만 이 표를 머리에 잘 기억을 해 놓는다면 퇴적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한 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점이측리, 사측리, 연은, 건열. 그 다음에 이러한 퇴적 구조의 형태를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원인을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점유측리가 쌓이는 형태를 보면 아까도 그렸지만 입자가 큰 것이 아래에 깔리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작은 게 그 위에 깔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게 그 위에 깔리고, 그것보다 더 작은 것들이 그 위에 깔리는 게 이게 바로 점유측리의 형태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점점 입자가 작아지는 형태, 그게 점유측리다. 왜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냐면 입자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의 차이 때문이에요. 입자가 큰 것이 가라앉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점유측리가 나타나는 환경은 어디냐? 그거는 심해저 환경이고요. 특히 심해저에서 저탁류가 발생을 하는 곳, 그곳에서 점유측리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저탁류로 인해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우리는 저탁암이라고 하는데, 이 저탁암에 점유측리라는 퇴적 구조가 잘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측리의 형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수평만은 이렇게 있고 측리가 경사를 지고 생긴 듯한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원인은 무엇이냐? 물이나 바람의 흐름이에요. 이러한 흐름에 의해서 사측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사측리가 나타날 수 있느냐? 강이나 사막의 환경에서 사측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은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 일단 연은과 건열은 측리면과 단면을 둘 다 보여줄 거예요. 측리면이라 함은 이제 퇴적물들이 쌓일 때 위에서 본 모습이 있고 옆에서 본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본 모습을 단면이라고 하는 거고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우리는 측리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은이 생긴 이제 퇴적암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구불구불구불하게 생겼어요. 그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48쪽에 그림 3번 연흔이 나와 있죠. 되게 꾸불꾸불 약간 물결 모양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연은의 측리면을 나타낸 사진이에요. 그러면 연은이 나타나 있는 그런 퇴적암을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서 단면을 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단면은 이러한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약간 가시가 쓴 듯한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연은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 얘도 물의 흐름 때문이에요. 물이 흘러서 연은이 생성된다. 그래서 연은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보면 얕은 물에서 연은이 생성될 수 있다. 그리고 건열의 측리면을 보면은 그림 6번, 48페이지의 그림 6번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땅이 쩍쩍쩍쩍 막 갈라져 있죠. 그래서 위에서 건열이 생긴 곳을 내려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막 땅이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열의 단면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어요. 약간 밑으로 홈이 파인 듯한? 얘는 뾰족한 게 위로 솟았다면 건열은 뾰족한 게 아래로 솟은 듯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건열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 이제 건조해져서 그렇고요. 그리고 지층이 물 위로 노출이 되면서 물을 머금고 있던 게 갑작스럽게 증발이 일어나서 수축이 일어나면서 갈라지게 되면 이제 건열이 생기게 되는 원인으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건열이 생기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얘도 얕은 물 환경에서 건열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막 이러한 퇴적 구조들 중에 하나를 줘놓고 얘는 어떤 환경에서 생긴 것이냐, 또는 그때 있었던 작용들, 뭐 갑자기 건조한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건열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뭐 얕은 물에서 물이 흐른 환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물어본다면 연은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사측리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을 좀 구체적으로 안 해서 열어보기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문제에서는 그런 식으로 특정 퇴적 구조를 주고 특정한 환경을 줘가지고 그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사측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자, 사측리는 왜 생기냐면요. 일단 강을 생각하면 강의 상류에서는 물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입자들을 운반하면서 흘러가죠. 유속이 느리면은 입자들을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하고 뭐 내려놓으면서 거기에 퇴적이 쌓이겠지만 일단 강의 상류는 물결이 굉장히 세요. 왜냐하면 경사가 좀 급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물의 속도가 빠르니까 입자들을 내려놓지 않고 운반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하류로 가게 되면, 강의 하류로 가면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요. 그러면 입자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거를 반복하면 사측리가 형성이 돼요.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가 강의 상류고요.
아래로 갈수록 강의 하류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겠죠. 이런 식으로 흐를 텐데, 처음에는 여러 입자들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그래도 내려가면서 몇몇 입자들은 내려놓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이 경사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경사가 작아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는 경사가 급하다가, 상류에서는 경사가 급하다가 하류로 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져. 그러면 점점 이렇게 이 강의 모양에 따라서 퇴적물들을 내려놓으면서 이만큼 처음에 내려놨다가 이게 지형을 만들게 되면 또 다음 물결이 내려가면서 퇴적물들을 내려놔서 이러한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고, 그 이후에 또 물이 내려가게 되면 입자들을 내려놓으면서 이러한 모양을 나타내죠. 그러면 이제 옆에서 봤을 때 퇴적물들이 이런 식으로 쌓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져서 결국엔 이 수평면에 있으면 이 쌓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다는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이러한 사측리를 봤을 때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사측리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의 흐름은 왼쪽에서 오른쪽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사측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여기가 강의 상류고 여기가 강의 하류가 되겠죠. 그러면 물은 이렇게 흘렀을 겁니다. 이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물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측리를 본다면은 물의 흐른 방향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물의 흐름 방향도 알 수 있다. 물 2라고 하는 게 문맥상 맞겠죠. 물이 흐른 방향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퇴적 구조들이 어떻게 지층이 역전된 거를 보여주는지 설명을 할 건데요. 여기는 지우고 지층이 역전되는 과정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층의 역전. 원래 일반적으로 퇴적물들이 쌓이는 거는 먼저 첫 번째로 1층이 쌓이고요. 그 다음 그 위에 두 번째로 2층이 쌓이고 그 위에 3층이 쌓이게 되죠. 뭐 더 시간이 지난다면 4층, 5층, 6층 등등등등 퇴적물들은 계속 쌓일 겁니다. 근데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였는데 압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횡압력. 양쪽에서 이 지층을 누르는 횡압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층은 어떤 모양이 되느냐? 여기서 제가 이걸 누른다면 이 지층은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제가 더 세게 압력을 준다면은 얘는 결국에 이렇게 눕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힘이 작용한 후에 지층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뭐 다음 퇴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퇴적이 일어나는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침식이 일어나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침식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깎여집니다. 깎여지고 나니까 남는 게 요런 거죠. 1층, 2층, 3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1층이 가장 오래됐고 3층이 가장 최근의 지층인 건데, 나중에 침식 위에 게 다 깎여 나가고 이 모습만 남았다고 치고 우리가 이걸 발견한다면 여기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 그래 3층이 제일 오래된 거고 1층이 제일 최근 거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퇴적 구조를, 이 퇴적암에 나와 있는 퇴적 구조를 분석을 하면 이 지층이 역정된 건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쌓인 건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횡압력에 의해서 지층이 역전되는 걸 잠깐 종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보이나요? 얘가 1층이고 얘가 2층이에요. 제가 압력을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구부러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잘 보일려나 모르겠지만 이 밑에 있는 게 최근애고 이 위에 있는 게 더 오래된 거란 걸, 잠깐만, 나도 헷갈리는데 다시. 이 밑에가 오래된 거고 위에가 최근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다가 압력이 가해지면 구부러질 거고 더 가해지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이제 보였죠? 더 최근 게 밑에 있고 더 오래된 게 여기 위에 있어요. 물론 이 위에 덮고 있는 게 있긴 한데 이게 깎여져 나간다고 봐요. 얘를 가위로 잘라서 이 두 면만 남고 여기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오래된 거고 얘가 최근 거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아까 처음 걸 보면 제가 이 상태로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오래된 거고 얘가 최근 거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층이 역전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이를 가지고 힘을 줘보면 왜 지층이 휘어지는가, 그리고 왜 결국에 역전이 되는가를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 이 퇴적 구조가 지층이 역전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단 점유층리부터 볼게요. 점유층리가 나타난 저타감이 역전이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 눈에 보이게 됐다. 그러면 저 점유층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위에가 큰 입자, 그 아래에 중간 입자, 그 아래에 작은 입자들,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물론 그냥 정상적으로 쌓였는데 이런 점유층리가 뒤집힌 모양, 이걸 역점유층리라고 하는데, 역점유층리, 정상적으로 쌓여도 역점유층리를 보이는 환경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그건 또 구분을 해야겠죠. 여기가 원래 역점유층리가 나타나는 거냐, 아니면 점유층리가 역전돼서 역점유층리가 나타나는 거냐, 그거를 구분해야 될 텐데, 아무튼 점유층리가 있는 지층이 역전이 되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거 있죠. 정상적으로 쌓였는데도 역점유층리가 되는 거. 그거는 이 수준에서, 그러니까 지구과학 1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내가 말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점유층리가 뒤집힌 모양이 나오면 지층이 역전된 거다라고 알아둡시다. 일단 그 정도로만 해줍시다. 점유층리가 뒤집어지면 무조건 역전이라고 일단은 생각해 놓고 나중에 배워야 되면 다시 언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사층리가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층리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경사가 급하고 여기는 경사가 좀 완만해요. 그래서 이 경사가
여기서는 되게 급하다가 나중에는 수평면과 수평면과 평행하게 배열이 돼요. 그래서 얘가 어디가 오목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역전됐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죠. 만약에 얘가 뒤집혀졌다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원래 사측리는 이 상류에서 급하고 하류에서 완만해지는데 상류에서 완만하고 하류에서 급하다?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사측리의 원래 모습은 위쪽이 좀 더 경사가 급하고 아래쪽이 경사가 완만하다. 하지만 이렇게 위쪽이 경사가 완만하고 아래쪽이 경사가 급하다면 수평면과의 경사를 말한 겁니다. 이 수평면과의 경사가 위쪽이 완만하고 아래쪽이 급하다면 이거는 역전된 사측리구나. 그러니까 이 지층은 역전된 거구나. 사측리가 이 역전된 거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은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냐? 얘를 뒤집어서 그리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뾰족한 게 아래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럼 건열은 어떻게 되느냐? 저걸 반대로 그리면 돼요. 이렇게. 약간 만화에서 나오는 약간 송곳니 같기도 하고 토끼 귀? 배트맨 같기도 하고 아무튼 건열이 역전되면 이런 모양, 연은이 역전되면 이런 모양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각각 원래 모양 그리고 역전됐을 때의 모양을 생각해 놓고 막 문제에서 다음의 퇴적 구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점은 해놓고 만약에 이걸 줬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뭐 기억, 얕은 물 환경이었다. 그 다음 니은, 이 지층은 역전되었다. 그 다음에 디귿, 뭘로 할까요? 저탁류로 인해 생성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기가 주어지면 연은이 뒤집혔구나. 그러면은 얕은 물 환경은 맞겠구나. 그리고 역전된 것도 맞겠구나. 저탁류로 인해서 형성되는 건 연은이 아니었죠. 이거는 아마 점유층에 대한 설명이겠구나. 그거를 알고서 이 문제의 답은 기억, 니은, 3번이겠구나. 그런 식으로 풀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적 구조에 대한 내용을 좀 다 한 거고요. 이제 48페이지 내용을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46페이지 내용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네, 이상입니다. 제가 3학년 담임이라서 내일 이제 3학년 등교를 해요. 이걸 찍는 게 지금 화요일이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이 영상을 수요일에 보겠죠. 그래서 굉장히 오늘 정신이 없었어서 과연 수업을 잘했느냐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무튼 얼른 여러분들도 보고 볼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